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책 보세요. 422 가시고 용의권 파트인데 이렇게 할게요. 일단요. 소유권 파트가 이제 기본입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이번 11월, 12월에 이거를 다 이해한다는 좀 어려워요. 오늘은 이제 용어 정의 정도 보시고 이제 어떻게 등기한다더라 등기 형태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고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제 제가 표를 좀 잘못 찍어놓은 모양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용의권 등기가 있고요. 담보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시험 보러 하시면 용의권 파트가 한 문제 나와요. 묶어서 한 문제. 담보권이 한 문제. 두 문제 차례죠. 자, 두 문제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오늘은 용의권 그러면 들어보세요. 민법 시간에 용익물권 공부했죠. 용익물권. 뭐가 있습니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개 용익물권. 자, 그러면 보세요. 요 세 개 권리는요. 세 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 수익 줄임말이 용익물권이에요. 그리고 임차권. 얘는 채권이죠. 채권인데 임차권도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요 네 개를 묶어서 용의권 그래요. 용의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용의권이고 여기서 묶어서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은 요거를 공부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일단은 민법을 좀 알고 오셔야 돼. 자, 지상권이 뭐냐, 지역권이 뭐냐, 전세권이 뭐냐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공부하시고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만 보시고 그 책 좀 보시면 책에 그 등기부 형태 있죠. 한번 봐놓으세요. 어떻게 등기하는지. 을구. 자, 422 지상권입니다. 을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 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지상권 설정, 등기원인은 설정 계약. 그지? 그 옆에 보니까 권리자란 목적은 철근 콘크리트 쪽 건물의 소유. 자, 요 지상권은요,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 소유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줘야 돼요. 목적을. 범위는 토지 전부 적어주고 두 가지가 이제 꼭 적게 돼 있고 뭐 존속 기간도 있고요. 그럼 이제 지상권자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지상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형태 보시고 세부사항은 아직 보시기 아닙니다. 옆에 이제 지역권은요. 요거는 이제 타인의 토지를 뭐 통행이나 인수나 간망을 목적으로 사용 권리를 이제 여기를 지역권 그래요. 근데 지역권은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사용한 권리예요. 토지가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기부가 이제 이렇게 두 개 그려놨어요. 자, 승역지라는 말. 승역지가 이제 도움을 주는 땅. 요역지란 말은 도움을 요구하는 땅. 그래서 이제 지역권 파트는 이제 이렇게 등기부가 두 개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이제 전세권. 전세권은 많이 들어봤죠? 전세권 등기 보세요. 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등기원인은 설정 계약. 자, 그럼 돼.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등기할 때요.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가장 궁금한 거. 전세금이 얼마냐. 그죠? 또 이제 거기 똑같아요. 범위. 뭔가 하면 보세요. 현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얘들은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부동산을 전부를 다 써야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그래서 범위를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 쓰나 보다. 이렇게 이제 형태 보시고. 그다음 임차권도 이제 뭐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민법 시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개 묶어서 용익물권. 그다음 이제 등기법에서는 임차권 포함시켜서 용익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칭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또 이제 담보권은 흔히 또 이제 저당권이 대표죠. 자, 은행에서 내가 돈 빌려왔다. 그럼 담보로 뭐 해준다? 저당권 등기 해줘야죠. 이게 이제 저당권 등기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권리실권. 얘는 처음 들어봤죠. 자, 이렇게 하세요. 저당권자는요. 변제기가 돼야 돈 내나 그럴 수 있죠. 변제기가 되게 오래 남았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때 이제 그 저당권자가요. 은행에 가서 저당권을 담보로 하고 돈 빌릴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저당권부 권리질권 그래요. 그걸 줄여서 권리질권 그럽니다. 정식 명칭이 이제 저당권부 권리질권. 저당권을 담보로 돈 빌린다 그 말입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 보시고. 근데 하나, 자 여기서 저당권 등기돼 있죠. 자, 저당권인데 우리가 흔히 보세요. 흔히요. 등기에서 가장 많이 드는 얘가 저당권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그거 했었죠. 저당권 설정 등기, 또 저당권 이전 등기, 또 저당권 말소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또 책장만 보시면 거기 책에서 425 의 객체와 있고요. 밑에 등기부 보시면 이제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원인은 설정 계약. 그럼 이제 또 똑같아요. 저당권 등기할 때 가장 궁금한 사항이 채권액.
채권에 적어주고, 그다음에 채무자를 적어야 돼. 채무자. 채무자가 이제 들어와 있고, 나머지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런 권리가 뭐냐, 그건 제가 설명할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나중에 등기에서 어떻게 등기하는지 그 절차만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용의권 등기, 담보권 등기 보셨고,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좀 두 개를 좀 많이 볼게요. 두 개인데, 첫 번째가 이제 구분 건물이라는 거. 우리 수업시에 중간에 좀 많이 나왔죠. 구분 건물 자꾸 나왔었어요. 하나. 또 하나 이제 가등기라는 거. 두 개가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볼게요. 자, 책은 넘어가서 그 다음 근저당권을 빼시고, 그럼 이제 426, 6번에 이제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자, 구분 건물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에요. 구분 건물의 등기다. 그럼 떠올리세요. 자, 구분 건물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파트고, 자, 특징은 요거예요. 자, 백일동 건물이 이렇게 있다. 백일동 건물이 있고, 우리가 크게 볼 때는 보세요. 크게 볼 때는 백일동 건물, 요것도 한 개 건물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요. 백일동 건물도 하나의 건물이니까 큰 건물이죠. 백일동을 이렇게 잘랐어요. 종으로, 행으로 이렇게 구분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 건물 그래요. 또 특징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민법 시간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파트를 집합 건물 그럴 거예요. 집합 건물. 뭔가 하면, 자, 이게요. 자, 민법에서는요. 자, 여기 아파트 백일동 전체가 대상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이걸 민법은 집합 건물 그러고, 우리 구분 건물 그래요. 왜? 소유권 등기는 하나씩 따로 하는 거죠. 우리 요게 포인트예요. 우리 이제 구분 건물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아파트 이제 시각이 달라요. 민법에서는 전체를 다 보이니까 민법은 다 묶어서 집합 건물. 잘라서 따로 보니까 여기 이제 구분 건물.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건물이지만 이제 명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의 보셨고, 아파트 이렇게 하세요. 이제 구분 건물은 뭐다? 딱 나오면 떠올라야 돼. 구분 건물은 아파트 이렇게. 그다음 이제 요건 보세요. 아파트에서 101호가 이제 구분 건물이죠. 자, 이게 별개 건물이에요.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돼야죠. 자, 보세요. 구조상. 요 말은 아파트 101호, 102호가 이렇게 막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게 구조상 독립이 되고, 또 이용상은 뭔가 하면요. 출구가 따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구조상, 이용상인데 가운데 밑이란 말은, 자,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그리고죠. 이렇게 해야 돼. 구조상 독립도 돼야 되고, 이용상 독립이 또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고, 요 가운데 또는 들어오면 틀린 말입니다. 옛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구분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이 되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또는 나오면 X. 또는이 아니고 뭐다? 밑. 치사한 거 아니고 그게 좋은 문제예요. 우리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보셔야 돼. 그리고 또 이제 보세요.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돼야죠. 독립이 됐어요. 그럼 언제나 구분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또 하나, 구분 건물 등기까지 해야 돼요. 이걸 그렇게 불러. 구분 소유 의사. 이렇게. 다른 말로 구분 건물 등기. 그래서 등기까지 해야 이제 구분 건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이 한 10년쯤 전에요. 이렇게 했어요. 웬 돈 많은 사람 하나가 연립 있죠. 연립 한 동을 다 샀어요. 연립 한 동을 통째로 다 16채를 딱 샀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요걸요. 단독주택으로 등기 신청을 딱 했어요. 그래서 연립 한 동을 단독주택으로 등기 신청했다. 그럼 등기하는 이 등기를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죠. 소유자 맘대로니까. 이거를 구분 건물로 등기하든 단독으로 등기하든 제한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구분 건물은 요건이 두 가지죠. 첫 번째,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고, 또 하나 뭐 구분 소유 의사. 다른 말로 구분 건물 등기까지 요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책 보세요. 거기 이제 자 426 이제 체크해 놓으세요. 2번에 있죠. 구분 건물의 요건 두 가지 나왔고, 그럼 이제 또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보면 이렇게 할게요. 구분 건물의 구성. 이제 요 백일동을 잘라보는 거예요. 자르면 크게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다. 전유 부분이 내 거예요. 101호, 102호 전유 부분. 아파트에는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명칭이 또 두 개 나와요. 한 개는 구조상 공용 부분, 또 하나는 규약상 공용 부분. 그래서 보세요. 자, 구조상 무슨 뜻? 무슨 뜻? 아파트라는 구조 때문에
공동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라는 구조 때문에. 그럼 아파트에 이제 보세요. 아파트에서 자, 구조상 공용부는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에 있는 구조상 공용부분. 아파트에 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게 이제 여기요.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됐고, 그럼 두 번째는 규약상. 요 규약은요, 약소 그 말이에요. 약소. 요거는 원래는 전유 부분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이 약소로 만든 공용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떠오르는 게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또 뭐 노인정이 있죠. 그게 지금 규약상 공용 부분. 요즘 짓는 좋은 아파트는 그런 거 있죠.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여기다 뭐다? 여기가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칭 구분하셔야 돼. 이제 다시 자, 아파트는 다시 자른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이 뭐다? 아파트 101호 102호 우리 거. 그다음 이제 공용 부분이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조상 공용 부분. 그럼 여기서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은 얘가 뭐가 있다? 아파트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또 이제 규약.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다? 아파트에 이제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되어 있죠. 그래서 명칭 구분하셔야 돼. 이제 비교. 그렇고 자, 그다음 자, 혹시 요게 이제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또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 2장 할 때 그거 봤었어요. 2장에서 등기부 양식, 등기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떠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나왔어요. 등기 기록의 구성.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자, 우리 원칙이 우리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죠. 그러면 자, 구분 건물도 1부동산 1등기 기록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럼 제가 여기 301호 소유자예요. 그럼 제가요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 옛날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을 떼면 이제 몇 개 부분을 준다. 몇 개 부분? 네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1동 건물의 표제부. 자, 101동 표제부예요. 1동 건물. 그 다음은 내 거. 9분 건물의 표제부. 301호 거. 그 다음에 301호의 갑구와 을구. 하세요. 요게 묶어서 여기가 1등기 기록이에요. 1등기 기록.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등기 기록은 한 장이 아니고 뭐다? 한 세트 이렇게. 요게 이제 1등기 기록. 자, 특징이 또 있습니다. 표제부가 두 개 있었어요. 1동 건물의 표제부. 그 다음 9분 건물의 표제부. 표제부가 두 개 있고. 또 잘라야죠. 잘라서 이렇게 합니다. 자, 1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1동 건물의 표시예요. 보세요. 제목이 1동 건물의 표제부니까 당연히 1동 건물을 적어놔야죠. 위에는 1동 건물의 표시. 밑에가 뭐다? 밑에가 아파트 부지가 와야 돼요. 밑에가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보세요.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지금 건물 등기부죠. 자, 여기 보세요. 건물 등기부인데 특이하게도 뭐가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 부지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명칭이에요. 그래서 명칭 기억하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꼭 아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말. 요 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고. 그럼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 표제부죠? 또 잘라야죠. 위에는 또 뭐다? 위에는 위에는 또 건물이 와야죠. 위에는 이제 전유 부분 건물 301호 거. 내 거 적어줘야죠. 301호 거. 밑에는 여기 왔어요.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자, 다시 기억하세요. 요 명칭이 요게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명칭. 자, 요거 기억나야 안 나요?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가서 2장 2장에 이제 등기부만 딱 보고 갈게요. 자, 거기 자 386 386 보세요. 386. 자, 꼭대기 책까지 제목 1동 건물의 표제부. 요게요. 1동 건물의 표제부. 자, 밑에 보세요. 표제부 가로치고 뭐라 써있다? 1동 건물의 표시. 밑에 보세요.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04년 10월 7일. 소재와 지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1필지 땡땡아파트 101동. 이제 땡땡아파트 101동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5층 아파트 각지 면적 쫙 써 있어요. 요게 이제 1동 건물 표제부예요. 101동 거. 밑에 체크하세요. 가로 속에 뭐라 써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게 이제 여기죠. 특이한 게 이거예요. 보세요. 건물 등기부인데 특이하게 뭐가 들어와 있다? 지금 토지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명칭 체크하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또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 뭐 적어요?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들어와야지 뭐 이렇게. 자, 볼게요. 자, 표시번호 1번. 소재와 지번은 1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지목원 대 면적은 5천. 2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2. 지목원 대 면적은 만. 자, 요거네요. 아파트 부지가 몇 필지예요? 이렇게 두 필지예요. 위에서 이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요 토지는 1번이라 쓰고 도곡동 100의 2는 2번이라 쓰겠다. 이렇게 1, 2.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 2. 이걸 묶어서 그렇게 불러요. 이거를 토지 1년 번호라 불러요. 토지 1년 번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명칭 이해하세요. 토지 1년 번호. 앞으로 이거예요. 자, 도곡동 100의 1은 뭐라고 쓰고 1번이라 쓰고 도곡동 100의 2는 2번이라 쓰겠다. 이거 묶어서 뭐다? 토지 1년 번호. 이제 뭔가 하면 아파트 부지 이렇게 두 필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하나 받고 밑에 보세요. 자, 구분 건물의 표제부. 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써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여기죠. 전유 부분 건물. 이제 볼게요. 자,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04년 10월 7일. 건물 번호는 1층 101호. 자, 보세요. 땡땡 아파트 101동 101호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쪽 51.67. 이제 그게 101호의 전용 면적입니다. 밑에 가 보세요. 대지권의 표시. 여기죠. 대지권. 자, 또. 자, 표시번호는 1번. 대지권 종류는 1.2 돼 있죠? 쓰세요. 소유권 대지권. 일단 1.2 뭐다? 그게 요거예요. 1년 번호. 그럼 이제 소유권 대지권이죠? 자, 요거예요. 아파트에서 이제 101호 소유자가 아파트 부지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죠. 그걸 그게 불러요.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대지권 종류는 이제 소유권 대지권, 소유권 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율이 들어와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요 두 개는 반드시 이제 명칭을 잡고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명칭. 자,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자, 비교할게요. 이제 구분 건물은요. 대지권 등기가 있고요. 대지권 특세 등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요. 자, 구분 건물 등기부에서 아래 거 두 개. 요걸 묶어서요. 대지권 등기라 불러요. 자, 다 기억하세요. 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서 아래 거 두 개 묶어서 이게 대지권 등기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신청호 등기합니다. 자, 다시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 둘 다 표제부 사항이죠? 그 얘기예요. 표제부에. 갑과 을의 소유자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보세요. 대지권 등기란 말은 이거예요. 아파트에서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지권 등기. 그럼 아파트에는 토지 등기부 있나요, 없나요? 토지 등기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러죠. 없던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떼본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토지 등기부. 이 토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등기 안 해야죠. 이 토지는 건물하고 묶었다. 등기해줘야죠. 그게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뜻의 등기. 명칭 알아야 돼요. 이거 다시 기억하세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이거는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어렵죠. 다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 아파트에서 이제 여기는 토지 등기부예요. 해당 구. 해당구란 말은요. 갑구도 할 수 있고 을구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 직권 등기. 왜 직권일까요? 왜? 지금 등기한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 해놨죠. 그럼 대지권 등기 했다 이 말은 아파트에서 이제 건물과 토지를 묶어놨잖아요. 그럼 등기한이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등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다? 대지권 뜻의 등기.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의 직권. 이제 보신대. 해당 구란 말은 이제 갑굴구 다 가능합니다. 이제 요거 한번 보고 할까요? 자, 책에 있어요. 거기 밑에 보세요. 자, 386 밑에 대지권 뜻의 등기 적어놨어요. 가로치고 토지 등기 기록 이렇게. 아파트에도 토지 등기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고. 자, 밑에 보세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이제 순위번호 3번 보세요. 3번 등기 목적 소유권 대지권.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있고 등기 원인은 매매. 그리고 걸전을 딱 보니까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왜 1필지 땡땡 아파트. 요 토지는 이제 땡땡 아파트랑 묶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무슨 등기? 이게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이제 명칭 이해하세요. 다시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직권 등기입니다. 근데 가끔 그 질문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토지 등기 없던데 자꾸 우기세요.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가 안 떼본 거 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 명칭 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장 내용이 똑같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요. 자, 다시 돌아서 그 줄만 한번 볼게요. 자, 427. 그 3번 이제 대지권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체크하세요. 건물의 대지. 자, 건물 대지는 자, 줄 그세요. 일동 건물이 소재하는 법정 대지 하나 체크하고, 일동 건물이 실제 소재하는 대지는 아니나 규약으로 같이 취하는 규약상 대지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부지는 이게요. 이제 이 건물 서 있죠. 건물과 딱 붙은 토지. 여기는 아파트 부지죠. 여기를 법정 대지 그래요. 근데 아파트가 하면요, 지상에 주차장이 있죠. 또 지상에 놀이터 있죠. 자, 요걸 뭐라 부른다? 이걸 규약대지. 이렇게 이제 뭐 구별 실익은 없어요. 명칭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법정대지와 규약대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번. 자, 체크하세요. 대지 사용권. 자, 1번. 대지 사용권이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 자,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아파트 사고 나서 무지무지 좋아해요. 자, 뭐가 좋은데 딱 그랬더니 시구준이 그래요. 건물 사니까 토지는 공짜로 쓰래. 자, 토지 공짜예요? 아니에요. 우린 토지에 뭐가 있다?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걸 그게 불러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 사용권은 자, 줄구세요. 2번. 대부분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말고 모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줄거놓고. 그래서 요즘 TV 많이 나오잖아요. 반가 아파트라는 거,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거, 토지 임대부. 그럼 뭔가 하면 그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 거예요. 건물 만졌죠? 그때 이제 토지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명칭 기하세요. 이제.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이거 하세요. 전유부분 소유자는 아파트 부지에 권리가 있다. 권리를 뭐라 부른다? 여기가 대지 사용권. 그러면 사용권이 얼마나? 사용권은 가장 많은 거는 여기 제일 많아요. 소유권 파트가. 소유권 말고 뭐도 있다? 다른 권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명칭. 그 다음 3번 대지권. 자, 1번 3번 1번 대지권이란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 건물에 대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인 사용권 중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 앞으로 가세요. 대지권 특징은 뭔가 하면요,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그 말이에요. 자, 묶었으니까 토지 건물을 분리 처분할 수는 없다 그 말이지. 그럼 대지권 특징이 뭐다? 분리 처분 금지. 오케이. 명칭을 꼭 아셔야 돼. 그래서 보시고 자, 줄 그세요. 자, 2번 일동 건물 표제부 밑에 자, 체크하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하나 나왔고, 3번 구분 건물의 표제부 가로 속에 대지권의 표시. 자, 이 두 가지죠.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묶어서 이게 대지권 등기.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하는 등기입니다. 이제 명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들어오셔야 돼. 그리고 또 우리 좀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 많이 사세요. 문제 뭔가 하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건물 등기부를 안 떼보세요. 이게 맨날 딴 얘기 같이 들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이제 등기부 한번 떼보셔야 돼. 확인해 보셔야 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실제로 알아야 정확히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됐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대지권 특징은 뭐다?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장 줄만 걸어놓을게요. 자, 4번에 대지권 뜻의 등기. 자, 1번 건물 등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딱 자르고 순서예요. 건물 등기 무슨 등기 했고 대지권 등기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권리 목적인 줄 그세요. 토지 등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게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하세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자,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기록 해당 구에. 자, 그 다음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이거는 옆에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직권 등기다.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아. 됐고. 그 다음 이제 기억하세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특징이 뭐라고요? 분리처분 금지다. 자,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뭔가 대지권 등기 효력. 이제 과연 무슨 말인가 이제. 자, 1번 보세요. 자, 대지권 등기를 한. 자, 보세요. 대지권 등기를 한
건물에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자 보세요. 대부분 아파트는 대중대가 딱 돼 있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대부분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하세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그럼 내가 이제 300으로 샀죠. 그럼 301호만 산 거예요? 토지지분 같이 산 거예요. 대지권 같이 산 거죠? 그때 이제 이게요. 신청서에 대지권을 적어라. 뭔가 하면 신청서에다가 대지권도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요거 있어요. 이 책에. 자 앞으로 가보실래요? 3장에서 거기 395. 자 신청요구 작성 예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세요. 부동산 표시고, 자 첫 번째가 이제 일동 건물의 표시 들어갔고, 두 번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거 이제 내가 산 거예요. 그럼 밑에 뭐가 있어요? 대지권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면 내가 아파트를 사면 일반적으로 건물과 지분을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청서에다가 대지권도 적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야 한다. 원칙. 그럼 두 번째는 대지권을 등기한 후. 자 이제 꼭 이렇게 나와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 자, 대지권이 다 있는 게 아니죠. 등기해야 있는 거니까. 아파트를 처음 지었다. 그때는 건물 토지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등기한 후 저기요. 그리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에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무기가 없는 경우. 자, 색깔 기하세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 내가 301호 사면 토지 지분은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대지권 특징이 뭐다? 분리처분 금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서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이렇게 와야 돼요. 자, 소유권의 권리가 는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자, 내가 은행 가서 이제 내 건물 담보로 돈 빌렸죠. 그럼 건물 등기부에 무슨 등기해야 돼요? 돈 빌려왔으니까 저당권 등기. 그러면 건물에다가 저당권 등기 하면 그거는 토지 효력을 미치 안 미쳐요? 효력을 미치겠지, 당연히. 이제. 왜? 분리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의 권리가 는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무기가 없는 것. 이제 또 나왔어요. 대지권의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예요. 대지권 등기는 특징이 뭐다? 분리처분 금지. 자꾸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한 후에 건물에 내가 소유권 등기하면 그 등기는 토지 지분의 효력을 미쳐야 안 미쳐요? 효력을 미친다. 또 대지권 등기한 후에 내가 301호에 담보로 돈 빌려왔어요. 301호에 저당권 등기 딱 하면 토지 지분 효력을 미쳐요? 그죠? 미치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대지권 등기는 특징이 뭐다?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 이렇게 자꾸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뭔가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 살 때 건물만 애지중지해요. 토지 지분은 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건물 살 때는 토지 지분도 보셔야 돼. 자 보세요. 기왕이면 보세요.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당연히 큰 게 좋아요. 그걸 자꾸 이제 확인하시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꾸 좀 볼 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대지권 등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 흔한 이제. 자,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은 뭐다? 떠올라야죠? 구분 건물은 아파트.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특수한 거. 아까 봤던 그 등기부 양식. 대지권 등기라는 말. 그걸 좀 이제 좀 한 번쯤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볼게요. 자, 가등기. 자, 이제 보시고. 가등기의 의. 자, 우리 수업시간에 그렇게 했죠.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아버지가 이제 중개사 증이 필요하죠. 공부하기 싫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꼬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 가서 학원 가서 자, 증 하나 따와라. 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 을이요. 공부해요, 안 해요? 맨날 놀아. 그럼 갑이 이제 애간장이 타요, 안 타요? 타겠죠? 그럼 이제 한마디 해야지. 자, 뭐라 그랬어요? 시험 붙으면 뭘 준다?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겠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시험 붙으면 주기로 했죠. 근데 아들 을은요. 시험 언제 붙어요? 내년 10월 달에. 시험 봐야 붙을 거 아니에요. 지금 봐요. 그럼 우리요. 시험 다 붙었어요, 이제. 네. 시험 다 붙었는데. 자, 갑한테 사무실 주세요. 딱 그랬죠. 갑이 씩 웃어요. 미안하다. 딴 데 팔았다. 이러면요. 우리 병한테서 물건 내놔. 주장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봐요. 약속 오늘 했죠. 권리가 언제 발생해요? 권리가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 시험 붙으면 갑한테 사무실 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 권리가 뭐다? 그게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청구권을 지키자. 그때 하는 등기가 뭐다? 그게 가등기라고. 그래서 우리 흔히 가등기를 주로 그렇게 표현해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이제 이렇게 청구권을 보전한다. 그래서 그 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의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요거예요. 가등기 대상. 자, 대상이고, 요거는 3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권리는 제한 없어요. 권리는 이제 본등기할 수 있는 건 다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요. 이제 청구권인데 여기는 자, 또 민법이 또 나왔어요. 요 가등기의 원칙은 이제 시기부나 정지 조건부일 것. 자, 민법에 나왔죠? 그때 나왔잖아요. 민법 총칙할 때, 조건과 기한할 때. 자, 보세요. 시기부는 요거예요. 시기부는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아들한테, 야, 너 있잖아, 이 사무실 내년 연말부터 너 가져. 내년 연말부터. 그럼 내년 연말이 아직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그럼 연말 딱 되면은 우리 갑한테 사무실 줘, 그럴 수 있죠? 그럼 그게 청구권이에요. 근데 오늘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래일이니까 등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기 시기부. 또 이제 정지조건 그랬어요? 정지조건이 아까 그거였어요. 시험 붙으면은 사무실 준다. 시험 붙으면 어떻게 돼요? 권리 발생하죠?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장래 쓸 일이잖아요. 장래.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하지. 시험 붙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확정된 거 아닙니다. 확정될 청구권이다. 장래에 쓰니까 뭐 한다? 가등기하는 거지. 됐고. 그럼 또 이제 요 권리 변동은요. 이렇게 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보시고 여기 요거 하세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이다. 이제 흔히 그렇게 해요. 묶어서 서리변소 그럴 거예요. 서리변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는 거고. 그다음 이제 또 이렇게 할게요. 이제 허용 여부. 요게 이제 어려워요. 가등기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이니까. 이제 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보존 등기의 가등기. 자,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용어를 외우지 마시고 만들어 보셔야 돼. 자, 여기서 그러면 보존 등기의 가등기는 무슨 뜻? 무슨 뜻? 요거죠. 보존 등기를 하려고 가등기 한대요. 다시 보존 등기 하려고 가등기 한다. 그럼 지금 현재 보존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보존 등기가 없잖아요. 그럼 등기부 있어요? 등기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가등기는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요거 이제 꼭 아셔야 돼. 또 하나. 또 요거 하세요.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 자, 우리 수업에 가끔 나왔어요. 처분 제한 등기. 요게 이제 뭔가면요. 가압류나 가처분이에요. 가압류나 가처분. 자, 이렇게 합니다. 간단한 사건. 이렇게 했어요. 자, 갑이 을이라. 이렇게 해서요. 갑이로부터 1억 빌려왔어요. 1억 빌려오고. 그럼 이제 저당권 등기 해줘야죠. 자, 저당권 등기 하면 얘는 물권자죠. 근데 보세요. 1억 빌려오고요. 그냥 둘이서 소리 적었어. 차용증 썼어요. 아무 등기 안 했어요. 그럼 보세요. 얘는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죠. 자, 근데 보니까 요 갑이요. 자기의 부동산을 병한테 처분하라 그래.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보세요. 그럼 만약에 갑과 병이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을이 병한테서 내 거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이때는 보세요. 을은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가서 갑의 물건을 잡아놔야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이에요. 가압류나 가처분. 자,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이제 소유권 넘어가기 전에 우선을 잡아라. 이게 이제 가압류인데, 보세요. 그럼 요거는 우리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바로 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하려고 가등기를 먼저 해야 돼요? 바로 그냥 잡아버려야지. 그래서 요거 이제 가압류의 가등기, 가처분의 가등기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놓으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요 처분 제한, 가압류나 가처분은요, 시간을 다투는 급한 채권자예요. 그럼 시간을 다투는 급한 채권자니까 법원에 딱 가서 가압류를 바로 해야 한다? 나중에 하려고 가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가압류를 바로 해버려야죠. 이제. 그래서 X. 이렇게 이제. 이런 지문들이 어려워요, 진짜. 한번 좀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또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이거 하세요. 가등기의 처분제. 자, 가등기 처분제 아니야? 요거는 자, 순서가 바뀌었어요. 요거는 가등기의 가압류 또는 가등기의 가처분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갑에서울로, 자, 갑에서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놨죠. 이제 우리 시험 붙으면 뭐예요? 시험 붙으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겠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등기 딱 돼 있는데 보니까 요 을이 병한테 요 가등기를 처분하려고 그래요. 가등기 처분할 수 있어요. 권리니까. 자, 그럼 보세요. 처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을의 채권자 A가 요 가등기를 못 넘기게 가등기를 이제 요걸 잡아놓을 수 있어요. 가등기를 좀 잡아놓자. 요게 가등기의 가압류예요. 또 가등기의 가처분. 어렵죠? 요건 또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지금 이런 지문들이. 이제 이런 지문들을 억지 외우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서 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무슨 뜻? 보존등기 하려고 가등기 한다. 그럼 지금 아직 보존등기 안 돼 있죠. 등기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등기할 수 없고. 또 보세요.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 이건 이제 가압류의 가등기. 가처분의 가등기. 자, 가압류 하려고 가등기 먼저 한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가압류를 그냥 바로 해라 그 말이죠. 이제 X. 또 이 보세요. 가등기의 처분제. 이거는 가등기의 가압류예요. 가등기를 잡아놓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가등기를 처분할 수 있으니까 잡을 필요가 있다죠. 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 지문들 난이도 최상의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 X. X라는 말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럼 등기할 수 없으면 뭐예요? 이 각하사유잖아요. 그래서 얘들은요, 자, 이게요, 시험으로 하면요, 가등기도 시험 나올 수 있고요, 거기 나올 수 있어요. 어디에? 각하사유 물어볼 때.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명칭 정확히 체크해 보셔야지.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아직 외울 시기는 아니에요. 자, 자꾸 제가 보세요. 외우지 말라 자꾸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아직 초반이잖아요. 초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막 의욕이 넘쳐요. 아침마다 막 계획을 세워요. 자, 내 그날 수업은 다 외우고 말리라. 계획은 세우는데 막상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또 보세요. 맨날 계획만 세우다 맨날 자자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획을 세우지 마시라고. 어떻게? 자꾸 만들어 보는 거고. 또 이제 기억하세요. 요 내용이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나중에 2월달 말에 또 나오겠죠. 우리 수업 똑같이 흘러가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고 대신에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시킬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이제 2월달, 4월달, 6월달 계속 나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하면 요 지문들이 우리 거기 나올 거예요. 아까 우리 3장 할 때 각하사유 나왔잖아요. 거기 또 나와요. 그래서 뭔가 주는 게 어차피 지금 계속 등기는 반복이 자꾸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수업만 잘 들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고. 이제 좀 어려운 파트였어요. 보셨고. 그 다음 이제 등기하러 갈게요. 다시 자, 사건. 아버지는 갑, 아들은 을. 요렇게 했어요. 이제 아버지 아들한테 자, 시험 붙으면 뭘 준다? 사무실 준다. 근데 문제는 약속 오늘 했죠. 아니, 시험 안 붙었죠.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 붙으면 갑한테 사무실 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죠. 요 권리를 지켜야 돼요. 그때 하는 게 가등기예요. 자, 보시고 첫 번째 신청인 보세요. 이제 가등기하러 가야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가등기예요. 그럼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는 자, 을이죠. 을이니까 뭐라 불러요? 을을 이제 가등기권자 그래. 그럼 등기 의무자는 자, 요 갑이요. 가등기 설정자 또 그런 말은 또 안 쓰고요. 또 갑은 그렇게 불러요. 가등기 의무자 그래요. 이제 신청인 파트입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이제 을을 뭐라 부른다? 을은 가등기권자. 갑은 가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책에서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430페이지 이제 좀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형태. 자 보세요. 이제 등기하러 가요. 그러면 이 가등기도 권리 등기죠. 그러니까 등기니까 이제 여기는 원칙은 공동 단독. 당연히 원칙은 공동 신청을 해야죠. 자 을과 갑이 같이 와라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자 을이 갑한테 이제 등기해줘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이 딱 그래. 야 나 급한 일이 있으니까 스나서 줄게. 너 혼자 가. 을이요. 갑의 스나서를 받아서
승낙서 가지고 단독 신청하면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줘요. 갑의 승낙서 일단은 믿을 수 있으니까. 자, 또는 보세요. 자, 갑이 같이 안 간대요. 승낙서 안 적어줘요. 갑이 협력 안 해요. 협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 법원에 가서 판결받으면 되겠죠? 그것도 가능해요. 판결받으면. 근데 여기를 이제 보세요. 자, 원칙은 공동이고 예외가 뭐다? 단독입니다. 단독인데 첫 번째는 이거 하세요. 누구의 승낙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갑의 승낙서 받아줘요. 근데 보세요. 갑이 같이 안 간대요. 승낙서 안 적어줘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 와야죠. 자, 판결받았다. 그때가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거를 이렇게 불러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또 어려운 말 나왔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기억하세요. 요건 절대로 요거는 가처분이 아니에요. 요거는 가등연한 판결이에요. 판결이 어떠한다? 판결받았으니까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뭘까요? 우리 시험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 자, 그 책장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자, 430. 이제 보세요. 신청인. 자, 1번은 공동이 원칙이고 2번 신청 단독. 자, 여기서 보시면 기업번 누구의 승낙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한다. 됐고, 두 번째는 자, 체크하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기억하세요. 요건 절대로 요 가처분이 아니고 뭐다? 판결. 판결 받았으니까 공동 단독. 그래서 단독.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요 두 개는 꼭 명칭 정확히 보셔야 돼. 됐고. 그다음 이제 자, 이제 서류 파트 잘라볼게요. 자, 보시면 을 앞으로 가등기 해야죠. 이 가등기도 권리등기예요. 권리등기니까 우리 알고 있는 서류들 있죠? 다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자,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정보. 자, 등기하러 옵니다. 신청서 적어 와야 돼 말아야 돼요. 적어 와야 되겠죠. 두 번째, 등기 원인 정보. 자, 여기는 보세요. 아버지 아들한테 사무실 주기로 했죠. 징여. 사무실 줬다 안 줬다. 안 줬죠? 이렇게 할 거예요. 징여 예약서. 아직 계약서 안 예약서. 또 그렇게 하죠. 매매 예약서. 나와야 돼요. 또 이제 보세요. 자, 의무자 갑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에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래서 이제 갑의 정보 갖고 와야죠. 됐고. 또 이제 인감도 첨부합니다. 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그 다음 이제 토지걸 허가. 요거는 신경 마시고 이제 일단은 이제 하나 좀 오버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리들 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첨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 거민계약서, 농지증. 자, 거민. 요 거민은 기억나세요? 거민은 이렇게 해서요. 부진정한 등기를 방지하고 투기 억제하자. 그래서 부특법에서 규정한 게 거민계약서예요. 거민은 이렇게 해서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다시 거민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근데 문제는 가등기하면은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농지증도 농지증인데 이렇게 하죠. 줄여서 정식명칭이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지증. 이거 나중에 거기 공부할 거예요. 공법 시간에. 거기 나올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선생님들 미리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가등기도 권리등기예요.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소리들은 다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어려운 거. 자, 볼게요. 자, 등기의 실행. 그럼 이제 가등기 해야죠. 어떻게 등기하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놓으세요. 자, 뽑아놨으니까 좀 특이한 거 뽑아놨어요. 흔히 이제 이렇게 해요. 요 등기 실행은요. 가등기를 3개로 잘라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 또 하나 전세권 이전의 가등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죠. 이거는요. 갑구해할까요? 을구해할까요? 소유권에 가는 거니까 당연히 갑구해야죠. 얘는 주등기예요. 자, 두 번째요. 전세권 설정 가등기. 이거는 갑구해야 할까요? 을구할까요?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니까 전세권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을구로 가야지. 이것도 주등기합니다. 이렇게. 그럼 또 전세권 이전의 가등기. 전세권이니까 어디에? 을구에. 주등기, 부등기? 그렇죠. 여기마저 주등기면 안 물어보겠지. 여기는 뭐다? 부기등기. 오케이. 이제 뭔가 틀리니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소유권 등기는 갑구죠. 소유권의 을구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요. 요 가등기는 첫 번째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 가등기가 보세요. 자, 갑구냐 을구냐 물으면 그렇게 하세요. 가등기는 해당구에 한다. 해당구. 소유권에 관한 거는 갑구. 소유권에는 을구. 묶어서 해당구에 한다. 하나고, 두 번째는 가등기에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는요, 주등기, 부등기가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 준지, 분지.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 가등기 실행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명시에서 가등기를 싹 지우세요. 이렇게. 지금 가등기 정시명칭이 나오겠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소유권 등기니까 주등기죠. 또 전세권 설정 등기.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1번 전세 설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등기 이렇게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 자, 전세권자가 전세를 넘기고 자기 빠지겠대요. 그럼 기존 등기 남아있겠죠. 그럼 이게 뭐다? 부기등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자, 요 가등기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가등기는 해당구에 한다. 소유권에 관한 거는 갑구, 소유권 외에는 을구, 해당구에 한다. 자, 두 번째, 이 가등기가 주냐 부냐 물으면 이렇게 하세요. 고등기에 정시명칭을 똑같이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도 주등기. 전세권의 이전은 부기등기입니다. 묶어서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묶어서 이제 본등기 형식에 따른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어려운 지문이고 난이도 최상의 지문입니다. 책에 줄만 걸어놓을게요. 자, 일단 433번. 자, 가등기 실행. 1번 해당구의 기록. 소유권은 갑구, 외는 을구, 해당구. 그럼 두 번째 등기 형식. 자, 가등기에서 실행되는 본등기 형식에 따른다. 주목해보세요. 본등기 형식. 이게 뭔가 하면 그 등기에 이제 정시명칭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자, 1번. 소유권 보전 갑대에 있고. 을 앞으로 이제 가등기 해야죠. 자, 이렇게 합니다. 2번.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등기원인은 매매 예약.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징여 예약. 이렇게. 그 다음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소유자예요? 아니,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했어. 이제 여기서 요거 나야 돼. 등기 효력. 자, 자르세요. 본등기 전, 본등기 후. 자, 보세요. 본등기 전에는 을의 가등기죠?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요. 가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다. 여기를 이렇게 해요. 이제 실체부적 효력 X, 처분금지요 X. 경우하면 가등기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자, 그럼 보세요. 가등기 했죠?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갑은 병한테 이 물건 팔면 돼요, 안 돼요? 팔아도 돼요. 제한 없어요. 그래서 여기요. 처분금지도 없다. 문제는 을이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죠. 시험부터 본등기 해야죠. 그래서 본등기하면 순위번호는 몇 번? 그때는 2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순위를 보존한다. 다시 그래서 중요한 게 을이요.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이렇게 했죠. 자, 이 본등기는요. 등기책에 자 431 등기 보세요. 순위번호 빼고 나머지 칸 만들었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본등기 하죠.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 을 적었어요. 그러면 을의 본등기는 순위는 몇 번? 2번이죠. 그래서 순위를 보존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순위만. 그러면 자, 또 하나 문제점. 을은요. 가등기 때, 본등기 때 언제부터 소유자? 그거는 본등기한테예요. 우리는 원래 등기를 해야 권리 변동하니까. 차이점 특이한 거죠. 다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라고,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발사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좀 특이한 점이니까 기억 계셔야 돼. 그래서 그 책 보시면 거기 434번 가등기 효력. 1번은 가등기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다 보시고, 그다음 2번은 이제 두 번째가 순위 보존. 여기가 이제 본등기 했을 때.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를 따라가고,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 발생한다. 그 포인트입니다.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등기 파트였어요. 이제 가등기 했고. 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자, 우리 시험 붙었어요. 시험 붙으면 뭐 해야죠? 본등기 해야죠. 요거 나와야지 이제. 본등기 절차. 자, 신청인. 자, 똑같아요. 우리 시험 붙었어요. 그럼 이제 자, 우리 갑한테 등기해줘 딱 그러겠죠? 을 앞으로 이제 본등기 하죠. 그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을이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등기 권리자는 당연히 우리겠지. 가등기권자, 명의인. 의무자는 당연히 갑이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청인이고, 그럼 이제 좀 어려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공동가등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자, 지난 시간에 그거 나왔죠. 상속등기 나왔죠. 상속인 여러 명 있을 때. 유증 나왔죠. 수증자 여러 명 있을 때. 같은 맥락이에요. 자, 보세요. 요 문감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요. AB랑 약속을 했어요. AB한테. 니들 둘 중에 시험 붙는 사람은 내 토지 지분을 주겠다. 절반씩. 다시 갑의 토지에 AB가 이렇게 이제 갑이 AB한테 이렇게 했어요. 시험 붙는 사람은 내 토지 지분을 절반씩 주겠다. 그러면 갑의 토지에 AB 공동명의로 이제 가등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AB가 시험에 둘 다 붙었어요. 그럼 이제 또 잘라봐야지.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두 번째, 1인이 전원 명의로. 세 번째,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자, 다시요. 이제 시험 붙었습니다. 첫 번째, AB가 AB 명의로 본등기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거 돼요. 받아줘요. 원칙이지. 자, 두 번째, 이제 A가 AB 명의로 본등기 한다. A가 AB 명의로? 이것도 안 돼요. 특이하죠? 다시 세 번째, 1인이 제 지분에 대한 거는 이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갑이 AB한테 공동 가등기 했죠. 니들 둘 중에 시험 본 사람은 지분 주겠다. 자, 문제 보세요. 그러면 AB 둘 사이는 내적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그냥 갑으로부터 가등기 받은 거지 아무런 내적 관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개별적 권리예요. 그래서 1인이 전원 명의는 X가 돼야죠. 자기 지분은 된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자, 또 나왔네요. 자, 공동가등기에서 1인이 전원명의로 신청한다. 등기할 수 없다. 자, 없으니까 무슨 사유? 각하 사유. 이것도 이제 29조 2호 위반. 그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요 포인트고. 그럼 서류 파트 서류인데 뭐 서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아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등기 할 때는요 토지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 가등기 때도 토지 허락 필요해요. 가등기 때. 그러면 가등기 때 냈으니까 본등기 때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제 또 아까 우리 이렇게 해서요. 가등기 할 때는 검인계약서,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랬죠. 그럼 본등기 할 때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직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검인계약서, 농지증. 요게 나중에 이제 뭐 민법이나 공법이나 중사법에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공부하시고 그 후에 넘어와서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요거 잠깐 보고 갈까요? 책에서 거기 자 431. 자 꼭대기 동그라미 2번 공동가등기. 거기서 보세요. 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 이름으로 본등기 신청하거나 딱 자르고 첫 번째. 두 번째, 일부의 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심원에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또 자르고. 그 다음 일부의 권자가 그럼 뒤에 가등기 전부형에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주요 지문들입니다. 쭉 보셔야 돼. 됐고.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의리 시험 붙었어요. 시험 붙으면 뭐 해야죠? 시험 붙으면 본등기 하죠. 자, 근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예가, 자, 요 사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가등기 해놨어요. 근데 그 후에 갑이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그럼 이 부동산은 누구 거? 병 거.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말, 가등기된 부동산,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죠. 그 문제가 보세요. 자, 우리 시험 붙었어요. 뭐 해야 돼요,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자, 이렇게 돼요. 본등기 하면 순위는 아까 우리가 2번으로 갑니다 그랬죠? 얘는 3번이겠죠. 병의 등기란. 자, 그럼 문제가 보세요. 자, 이제 본등기 했어요. 소유자죠. 그럼 문제가 한 개의 물건에 소유자가 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보세요. 을이 본등기하고 집에 갔죠. 그럼 등연히 을 앞으로 등기하고 이 병의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은 직권 말소합니다. 자, 한 개 물건에 소유자 둘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병의 등기는 등연히 그냥 지워버려요. 직권 말소. 그냥 지워버리고 통지만 해줘요. 병한테. 지웠다라고 통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세요.
양립 불가능한 거. 이거는 이제 중간 처분은 직권 말소. 또 하나 이제 그 문제. 양립이 가능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존속하겠죠? 오늘 결론 보시면 돼. 다시 읽으세요. 우리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을 때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 등기. 자, 보세요. 중간 처분이 이 말이에요. 자, 을 앞으로 가등기 해놨고,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등기했고, 후에 을이 본등기했다. 그래서 요거예요. 뭔가면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등기 들어와 있겠죠? 이게 지금 중간 처분 등기예요. 이제 양립 불가능한 거는 직권 말소고, 양립 가능은 존속한다. 결론. 됐습니다. 그럼 또 보세요. 자, 이제 을이 시험 떨어졌어요. 시험 떨어져 어떻게? 뭐 어떻게? 가등기 지워버려야지 그냥. 어떻게 지운다? 원칙은 공도, 예외는 단도. 자, 보세요. 을이 시험 떨어졌죠. 근데 을이 안 따라와요. 말소하는데. 뭐 판결받으면 되겠죠? 뭐 그게 기본적인 지문들이고. 한 특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특칙 보세요. 자, 가등기 명인이 단독이다. 가등기 명인이 누가? 을이. 자, 보세요. 을 앞으로 가등기 해놨죠. 딱 갔더니요. 이게 사무실이 창고예요. 창고. 창문도 없어. 비도 막 새고 막 그래요. 을 꼭 가져야 돼요? 아니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혼자 와서 필요 없어요. 안 가질래요.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받아줘요. 단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면 가등기 명의, 이제 을이 가서 혼자 됐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가등기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도 말소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을 앞으로 가등기했고 소유권 넘어갔죠. 병으로 넘어갔는데 을이 시험 떨어졌어요. 시험 떨어지면 원래는 갑과 을이 말소해야죠. 갑과 을이 말소를 안 해요. 그럼 병이 가서 지어주세요.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됐지. 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얘는 직권 말소죠? 그럼 병도 빨리 가서 을의 등기를 말소할 실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등기 명인이, 자, 누구 승낙? 가등기 명인 을의 승낙을 받으면 그때 이제 단독 말소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오늘 수업 내용 보세요. 오늘 지금 4장 5장 봤죠? 원래 내용이 되게 많아요. 본 수업 들어가면요 적어도 한 6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오늘 기본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훑어봤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4장 5장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고요. 자, 맨날 이렇게 하세요. 3장은 총론, 4장 5장은 강론. 근데 강론은 언제나 총론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런 지문들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3장에서 한 번쯤 봤던 지문들이 원래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해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도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직은 외울 시기 아닙니다. 자, 하는 말. 암기는 언제? 암기는 언제? 암기는 원래 여름쯤 하는 거예요. 한 5, 6월 달. 빠르면 5, 6월. 늦으면 7, 8월. 자, 근데 문제는 자, 수업을 한 번도 안 듣고 있다가 그때 외우기 시작하면 절대 못 외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특히 공시법 파트는 문제가 좀 작게 나오죠. 24문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맞을 만큼만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맞을 만큼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자, 공시법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다 들으세요. 계속. 억지로 막 복습하거나 예습하지 마시고 수막에서 들으세요. 좋은 경우 가면 이게 수업을 듣다 보면 자꾸 반복이 돼요. 동일한 사항들이. 그래서 나중에 하면 외워져요. 지겨워서 이제. 작전이 그겁니다. 그래서 너무 암기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은 편하게 들으세요. 이제. 그래서 이때 11월, 12월 수업 다 들으시고 이제 자, 나중에 또 이제 정리해야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 공부의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지금은 듣는 시기지 암기한 시기는 아닙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